불과 14세의 세자빈이 되어 20세의 왕대비가 되었지만 26세라는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선의왕후 어씨. 그녀의 삶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정치적 혁병기와 함께했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당쟁이 절정에 달했던 숙종 말년부터 경종과 영조 시대에 걸쳐 선의왕후는 단순한 왕실 여성이 아니라 정치의 중심에 서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선 후기 왕실의 복잡한 권력 구조와 인간적 갈등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선의왕후 어씨는 1704년 영돈령 부사 어유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유구는 노론의 영수 김창집의 제자였으며 일가 모두가 노론계였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당시 세자였던 경종은 소론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정반대 성향인 노론 집안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들인 것이었습니다. 1718년 선의왕후는 불과 14세의 어린 나이에 세자빈으로 간택되었습니다. 카튼의 왕세자와 어이궁에서 친형례를 치르고 경희궁 광명전에서 동례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다음 해인 1719년 9월에는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관례를 올렸습니다. 당시 숙종은 이미 지병인 눈병으로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선의왕후가 조연례를 행하며 시부모를 배알할 때 숙종은 새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음을 슬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선의왕후를 무척 아꼈습니다. 묘지명에 따르면 숙종은 생전에 나는 너의 착함을 알고 있으니 훗날에 너를 믿는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너희 중왕모께서 오래 살고 복이 많았다고 하니 너도 그와 같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선의왕후가 책을 읽는 소리를 듣고 의문이 맑고 명랑하다며 자주 칭찬했다고 전해집니다. 1720년 숙종이 사망하고 경종이 즉위하면서 선의왕후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비 책봉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경종의 정비인 단의왕후 심씨의 왕비 추봉과 선의왕후의 왕비 책봉을 동시에 추청한 것이 청나라에 트집 잡혀 1721년에야 고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시련은 경종 즉위 1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경종 부부에게 후사가 없다는 이유로 노론 사대신과 해순왕대비 김씨의 강력한 추진으로 연인군의 왕세제 책봉이 결정된 것입니다. 당시 경종은 34세, 선의왕후는 겨우 17세에 불과했습니다. 이 조치는 선의왕후에게는 치명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비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후손을 생산하는 것인데 선의왕후는 단지 17세라는 이유만으로 노론에게 자손 생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녀의 아버지 어유구가 노론임에도 불구하고 딸의 입장을 전혀 두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노론 대신들의 행태는 가히 전무후무했습니다. 몸이 약하기는 해도 나이가 34신 왕에게 후사를 보시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하라고 하는 것은 경종이 앞으로 후사를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제 책봉 과정에서도 경종 자신이 친정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비에게 가서 세제 책봉에 대해 대비께 동의를 받으시라고 권하는 등 경종은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왕 노릇을 그만둘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는 세제 책봉을 청나라에 알리러 갔을 때 벌어졌습니다. 당시 청황제였던 강희제가 조선의 왕이 아직 젊은데 왜 벌써 동생을 세제로 책봉한다는 것이냐? 며 의아해하자 조선 측 사신이었던 이건명이 왕이 발기불능이라서 자식을 둘 수가 없다고 군주로서도 인간 개인으로서도 경종을 모욕하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나중에 신임 옥사가 일어나 노론이 일제히 숙청당할 때 다른 노론 사대신들은 사약을 마시며 조용히 죽을 수 있었지만 이건명만은 유일하게 참수당해 시신을 온전히 보존할 수 없었습니다. 선의왕후는 이런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습니다. 왕비로서의 자리 보존 자체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고 먼저 뒤통수를 당하면서 소론으로 전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선의왕후는 연인군을 반대하여 종씨가 비밀리에 연합하여 소현세자의 직손인 밀풍군 탄 혹은 밀풍군의 아들인 관석을 입양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종의 급소로 이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다만 밀풍군은 경종과 팔촌으로 엄연히 친동생이 있는 마당에 밀풍군 영입은 명분 없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노론이 경종 제1년부터 왕을 대놓고 패싱하면서 연인군의 왕세제 책봉과 대리청정을 강요했음을 고려하면 당시 경종과 선의왕후에게는 자식을 낳을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으로
선희 왕후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선희 왕후가 이인자 등에게 비밀리에 업문교서를 내렸는데 왕실의 시가 바뀌었으니 바로 잡아라는 하교를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이인자 등이 왕대비의 밀명을 받았다고 주장한 흔적은 영조실록에 수차례 등장합니다. 여기서 시가 바뀌었다는 말은 유전학적 의미라기보다는 정통성이 부족한 자가 왕이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724년 경종이 사망하고 영조가 즉위하면서 선희 왕후는 불과 20세의 나이로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젊은 왕대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왕대비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인 영조와 선희 왕후 사이는 대놓고 좋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갈등이었습니다. 선희 왕후는 경종의 정통성을 믿고 있었고 자신이 소론으로 전향한 이유도 남편의 왕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 영조는 자신의 즉위 과정에서 선희 왕후가 보인 반대와 저항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즉위 초부터 선희 왕후는 남편의 뒤를 이어 즉위한 영조를 위한 예식과 절차를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는 영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저항이었습니다. 왕대비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예우를 거부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조 역시 왕대비에게 올려지는 물품을 매번 삭감하여 국고나 백성에게 돌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검소함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선희 왕후에 대한 견제와 압박이었습니다. 왕대비에 대한 대우를 줄임으로써 그녀의 위상을 약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 진연 논란이었습니다. 왕대비에게 진연을 올리자는 홍치중의 추청이 있자 영조가 진노 어린 비답을 내렸습니다. 이는 신하들 앞에서 왕대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조선의 예법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에 종실 전성군 이혼 등 종친부가 일제 상소하여 진연 올리기를 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왕실의 체면과 예법을 지켜야 한다는 종친들의 압력이 거세졌던 것입니다. 영조는 결국 나의 성의가 부족한 것 때문에 윤허를 받지 못했다며 비난과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연을 올리는 것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조가 왕대비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지키기 싫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조선 사회에서 왕실 예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영조의 행동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조 2년 선희 왕후는 데뷔전이 있는 창덕궁이 아닌 경종이 세자 시절 거주하던 창경궁 저승전에서 지냈습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저승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불길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남편의 옛 거처에서 사기함으로써 그녀를 과거에 묶어두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저승전에서의 생활은 선희 왕후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왕대비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위와 대우는 박탈당한 채 죽은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이런 환경에서 6년을 버텨낸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더욱이 저승전은 경종이 세자 시절 거처했던 곳으로 그녀에게는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이 서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마저도 고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도 현실의 비참함을 더욱 절감해야 했던 것입니다. 영조의 선희 왕후에 대한 태도는 단순한 적대감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선희 왕후는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형의 아내로서 예우해야 할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순적 상황이 영조의 극단적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조는 선희 왕후를 견제하면서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를 해치면 자신이 형수를 해한 페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조가 선택한 방법은 선희 왕후를 서서히 고립시키고 그녀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은 후일 선희 왕후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영조는 선희 왕후의 국상 기간 중에 후궁을 비누로 승격시키고 잔치를 여는 등 예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죽은 후에도 그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1730년 8월 12일 선희 왕후는 경덕궁 어조당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26세로 조선의 역대 왕대비 중 가장 단명한 왕대비였습니다. 선희 왕후를 죽음으로 이끈 병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실록에서 왕후가 죽기 전날의 기록을 보면 죽기 직전까지 몸을 떨며 통곡하고 읍성을 냈다고 합니다. 또한 손으로 뭔가를 치는 듯한 행동을 보였는데 영조가 의관들에게 그러한 징후를 본 적이 있는지 묻자 중간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효장세자 독살 의혹의 배후로 선희 왕후가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자를 독살했다고 추정되는 궁인이 왕대비 어씨를 끌어들였습니다. 일개 궁녀가 국본인 왕세자를 독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당시 친국에서도 궁녀가 김상궁이 사주했다고 납초했고 실록에도 김상궁은 동조를 섬기던 상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가 이를 서둘러 차단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선희 왕후가 사망한 이유는 오랜 지병을 앓아서가 아니라 죽기 약 4개월 전인 1730년 4월 15일에 발생했던 영조 암살 미수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어조당에 유폐되자 붕괴하여 식사를 거부한 끝에 아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조의 선희 왕후에 대한 감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심지어 영조는 선희 왕후의 국상 기간 중에 후궁 기인 이씨를 내명부 정일품 빈으로 삼고 대대적인 잔치를 열어 도성 안팎은 물론 노론 대신들까지 탄식을 쏟아낼 정도였습니다. 이는 훗날의 이모와 병과 더불어 부왕 숙종을 능가할 정도였던 영조의 편집증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선희 왕후가 거처하던 저승전은 나중에 세자궁으로 개조되어 사도세자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저승전 건너편에 위치했던 취선당은 세자궁의 소주방으로 개조되었는데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가 정신질환을 앓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불길한 저승전에서 자라고 취선당에서 지은 밥을 먹은 탓이라 했습니다. 저승전은 영조 24년에 월랑이 화재 피해를 입었고 16년 뒤인 영조 40년에 건물 전체가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이후 신하들이 저승전을 다시 지을 것을 청했으나 영조는 조정의 검소한 덕을 본받아야 한다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승전은 2번 다시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선희 왕후의 외가를 살펴보면 의외의 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희 왕후의 외할아버지는 이하번이라는 인물인데 이하번의 사대조가 영양군 이거입니다. 영양군은 중종과 창빈안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영양군의 동생이 다름 아닌 덕흥대원군 바로 선조의 아버지입니다. 경종이 덕흥대원군의 7대손이고 선희 왕후는 외가로 영양군의 6대손이니 경종과 선희 왕후 부부는 촌수로 15촌 사이이며 중종을 공통조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왕실의 복잡한 혈연관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한편 선희 왕후의 아버지 어유군은 딸과는 정반대로 일관되게 노론으로서 영조를 옹호했습니다. 선희 왕후가 왕대비가 된 이후에도 영조는 형식상 외척이나 다름없는 어유구에게 따로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어유구는 딸 선희 왕후보다 10년 더 오래 살아 1740년에 사망했고 그 중간인 1735년에 영조에 의해 벼슬을 했다가 사퇴했습니다. 선희 왕후 어씨의 삶은 조선 후기 격변기를 상징합니다. 노론 집안에서 태어나 소론으로 전향해야 했던 그녀의 선택은 개인적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14세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 세자빈이 되었고 17세의 왕비로서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했으며 20세의 왕대비가 되었지만 시동생과의 갈등 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26년간의 짧은 생은 조선 왕실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왕후나 왕대비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었고 개인의 의지보다는 당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신하들이 이 정도로 왕을 대놓고 무시하고 전횡을 펼친 것은 오로지 이 시기일 뿐이었습니다. 세도정치 시기에서조차 나타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 노론 신하들의 횡포가 심각했고 선희 왕후는 그 한복판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선희 왕후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서 조선 후기 정치사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당쟁의 격화, 왕권의 약화, 신권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 여성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비극적 종말은 역사의 무게를 실감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희 왕후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녀가 단순한 권력투쟁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위해 끝까지 저항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저항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역사는 그녀의 선택과 의지를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26세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 조선 최연소 왕대비 선희 왕후 어씨.
그녀의 삶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권력과 정치, 그리고 인간의 존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